한동훈 쫓아낸 장동혁, 성부수 띄운다. 자, 비장의 카드가 있겠죠. 자, 이게 지금 많은 언론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우파를 대표해서 나가는 패널들 중에서도 이제 이거 뭐 큰일 났다, 당이 쪼개진다, 지방선거 망쳤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않는 이야기고, 지금 이 장동혁 대표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수습되느냐, 늦게 좀 수습되느냐는 문제가 있고, 이게 제대로 지금 국면 전환을 하고 성부수를 띄우고 하면은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됩니다. 그 과거에 껍데기는 가라, 이런 그 시 있었죠.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아서 정말 똘똘 뭉쳐서 확실한 그 지향점을 제시를 하고 하면은 선거 직전에 가면은,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을 새로 한동훈이 나간 자리, 거기에 새로운 정말 보수의 가치를 이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채우고 하면은 오히려 나중에 중도층을 더 흡수하기가 쉽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중도층 하는데 한동훈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를 찍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한동훈이 좋아서, 그러니까 한동훈이 출마 안 하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좋아서 국민의힘 후보 찍겠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보수 우파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확실히 잡고 있으면은 그 가치에 이 기대를 걸어서 그 국민의힘 후보를 많이 찍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 전에 한 몇 년 전만 해도 전체 이 유권자 중에서 보수가 보통 뭐 한 4, 진보가 3, 중도가 3,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보수가 더 많습니다. 지금도 사회 보수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지, 원래는 정체성이 보수, 우리 뭐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또 뭐 산업화의 민주화 그 세력이 같이 왔지만은 그게 지금 뭐 구분이 안 되죠. 딱 잘라서 못하죠. 근데 어쨌든 이 보수의 가치를 지키려는 그 유권자가 더 많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이 확실히 그런 확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이 지방선거에도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게 갑자기 이 한동훈을 제명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지난해 8월 전당대회, 조금 전에 제가 일부에서 장동혁 대표하고 대담 보여드린 그 8월 전당대회인데, 그때 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몇 가지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내부 총질 인사에 대한 탈당 조치가 있었습니다. 내부 총질 인사에 대한 탈당 조치. 그때 대표 경선 때부터 한동훈 퇴출을 공약을 했습니다. 내부 총질 인사. 내부 총질 인사를 탈당 조치를 하려는 이유는, 내부 총질 인사가 정체성이 모호한 사람들이죠. 특히 한동훈은 어떤 뭐 보수의 주인이라는 이런 말을 하지만은 전혀 보수에 해를 끼친 사람이고, 한동훈이 데려왔던 사람들, 또 주로 이제 내부 총질을 뭐 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그때 김경률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퇴출을 시키고 이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하겠다는 것이 그때 사실상 당 대표에 나서면서 슬로건이고 약속이었습니다. 그게 5개월 만에 현실화됐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한동훈이 계속 이제 도발을 하고 신한계가 뭐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하지만은, 뭐 김용태 같은 경우는 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재신임 투표를 하자 이렇게 운운하지만 여기에 일일이 대응을 하지 않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전략적으로 침묵을 선택을 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일일이 대꾸를 하면은
또 새로운 이 빌미를 두고 그러면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일단 된 거다. 일단 된 거다. 한동훈 문제는. 그리고 분위기 반전을 위한 지금 몇 가지 성부수를 띄우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지금 계속 언론도 계속 물어보죠. 한동훈 제명 결정에 대해서 뭐 후폭풍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봐도 지금 당 지도부는 그거는 이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이미 손을 떠났다. 당을 손에서 벗어난 일이다. 하루 빨리 이것을 정리를 해버려야죠. 거기 질질 끌려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는 지금 스탠스를 제대로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대신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결집을 해야 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우파를 일단 결집을 해야지. 그 결집을 한 모습을 보여줘서 중도의 선택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현실적이죠. 근데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은 결집을 하려면은 한동훈을 쳐냈다고 해서 결집되는 건 아니죠. 새로운 그 비전을 제시를 하고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만드는 일에 지금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후반에 장동혁 대표가 제주하고 호남 이렇게 방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청년 지지층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인재 영입위원회를 만든다. 그리고 전국의 인재들을 끌어모은다. 보통 보면은 인재 영입위원장은 당 대표가 직접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내 인사를 영입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서 특히 좀 중도 성향이 있는 그 당내 인사를 인재 영입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서 지금 지방선거에 내세울 사람들을 지금부터 발굴을 해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지방선거 국면으로 빨리 돌입을 해야 되는 거죠. 공천 작업도 빨리 하고 공천하는 과정에서 정말 뭐 새로 바뀐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지난번 총선 때 한동훈이 막 여기저기 사람들 막 꽂아가지고 뭐 국민 추천제 어쩌고 해서 막 꽂았던 이 사람들 우재준이나 민주당으로 가버린 그 울산의 김상욱 같은 이 사람들을 한동훈이 그때 자기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 추천제라는 것에서 편한 지역에 막 사람들을 꽂았죠. 그리고 비례대표 지금 친한계라고 하는 사람들 비례대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충성을 다할 사람들을 막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졌죠. 총선에서. 이제 그런 식의 그 공천이 아니고 정말 인재를 영입을 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천 시스템도 만들고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할 일입니다. 계속 한동훈에 이렇게 뭐 여기서 물어보고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뒤돌아보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 작업이 있었는데 이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어떤 뭐 재공천과 관련된 그 이야기죠. 그것도 이미 마무리를 했고 앞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 선출직 공직자 평가 작업 결과를 지금 빨리빨리 넘겨서 공천을 통해서 오히려 그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이 당을 결집을 시키는 그런 새로운 인물들을 계속 내세우고 하면서 결집을 시키는 그런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히 국회의원 재보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에 10개 이상. 거기에 대해서도 전략 공천을 정말 승부처, 인천 계양을 이런 곳에 전략 공천을 해서 그러니까 조국이 출마하는 지역 그리고 이재명의 신복인 지금 대변인이 김남준 대변인이 출마하는 인천 계양을 이런데 거기에 맞대응할 수 있는 인물을 내세워서 전국적인 이제 이목도 끌고 국면 전환을 시도를 하는 그런 전략도 지금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서정욱의 법대로에서 저희들이 그런 지역, 조국이 출마하는 지역, 이재명의 신복이 출마하는 지역에 강백신 검사나 박상용 검사, 조국하고 이재명을 수사를 했던 그 검사들을 투입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어쨌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새로운 인물들을 계속 영입을 해서 투입을 하는 이쪽에 지금
이 초점을 맞춰야지 이 성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빨리 한동훈을 털어내는 그 작업도 되는 것이죠. 지금 2월 4일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장동영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데 거기서 앞으로의 어떤 이재명 정권에 대한 이 비판도 거기서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구상들이 국민에게 알리는 그 상황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같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수의 정체성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한 작업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당명 변경, 당명을 이제 바꾸죠. 바꾸는데 분위기 쇄신도 있지만은 그 당 이름에 보수의 가치를 확실하게 정립을 하는 뭐 공화, 자유 이런 용어가 들어가는 그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당원 모집 운동을 해서 이미 100만 돌파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정강 정책 그걸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 정강 정책을 당의 정강 정책이 이 잡동사니가 막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가령 보수 정당, 정통 보수 정당인데 뭐 기본소득 같은 거 이재명이 주장하는 그런 것들도 그 전에 김종인이 끼워 넣었죠. 김종인이 끼워 넣은 그런 것들도 이제 없애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방향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보여드리죠. 국힘이 새 강령에 건국을 주도한 우파 이런 것을 놓고 기본소득은 삭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당을 바꾸는 거죠. 원래 모습대로 바꾸는 겁니다. 원래 모습대로. 뭐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김종인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이상하게 흐트러 놓은 것을 바로 세우는 작업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2월 달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며칠 안 남았죠. 새 강령을 발표를 하는데 거기 건국, 산업화 이런 보수 정체성을 강조하는 단어들을 많이 포함한다. 그리고 이 당규 전문회, 당헌 당규 전문회, 국민의힘은 이제 당명을 바꾸면 다른 당이 되겠죠. 3.1운동의 독립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아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건국을 주도를 했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기여했다. 이런 이 보수의 가치를 상징하는 말들도 넣고 김종인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집어넣었던 기본소득 조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유력하다. 그래서 건국, 산업화, 민주화에 기여한 것을 명시를 해서 당이 대한민국의 정통적인 정치 세력인 것을 다시 이제 보여주고, 지금 이 초안을 이제 만들어서 최고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달 초에 이 최종안을 발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동훈을 추출하는데 거치면은, 그냥 거기서 거치면은, 사실상 또 반발을 막을 동력도 좀 약해지죠. 그런데 축출한 데 대해서 더 이상 전략적으로 침묵하고 그 문제를 뭐 언론이 이렇게 써도 며칠 안 갑니다. 다른 이슈를 다른 이슈가 나오면은 이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묻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전략을 틀었다. 새로운 이 보수 정통 정당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한동훈 리스크를 걷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